안녕하세요. 김병선입니다. 상속 관련된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 중간에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에 대해서는 딱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줄일 건데, 정말 중요한 얘기죠. 어떻게 줄일 건데,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납부할 건데, 요 두 가지가 전부 다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하는 시간, 제가 오랜만에 서술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가정이 있다라고 칠게요. 남편이 있고 배우자 아내가 있죠. 그리고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 옆에는 며느리도 있고 사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손자녀들이 이렇게 있네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세금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어떻게 줄일 건데, 그리고 어떻게 납부할 건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략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줄여야 될까요? 제가 영상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바로 증여입니다. 증여로 우리가 미리 줄여야겠죠. 근데 줄일 때 그냥 줄이는 게 아니라 10년 단위로 비과세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망하기 직전 10년은 상속세 계산할 때 산입되니까 큰 효과가 있진 않지만 젊으신 분들이라면 미리미리 10년 단위로 비과세 증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때 배우자에게는 얼마씩 서로 줄 수가 있죠? 세금 없이 6억입니다. 6억 없이 증여, 6억까지는 증여를 우리가 비과세로 할 수 있고요. 자녀한테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자녀한테는 직계 비속이라면 5천만원까지 비과세 증여를 할 수 있고요. 미성년이라면 2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그걸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많이 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세대를 생략한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손주한테 줄 때는 한 세대를 건너뛰고 주는 거죠. 자, 그러면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자녀, 손자녀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자금 출처로서 쓸 수가 있고요. 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세금을 두 번 낼 거를 한 번에 가기 때문에 절세할 수도 있겠죠. 단 30% 할증 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2천만원, 5천만원 이내라면 세금이 없고요. 그런 효과들이 있으니 최대한 활용해서 증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했을 때 또 이런 효과도 볼 수가 있어요. 수중자를 최대한 분산하라고 했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만약에 사망을 이번에 할 건데 언젠가는 사망하시니까 100억 원의 재산이 있다라고 치면 우리 과세표준 구간 아마 50% 구간,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근데 이분이 만약에 미리 증여를 했어요. 한 11년 전에. 근데 모든 사람한테 증여를 했어요. 10억씩. 여기 한 명이 모자르지만 며느리까지 해줬다고 칠게요. 10억씩 증여를 했으면 증여는 우리가 주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이죠. 다 10억씩 받았으니까 30% 세율 구간으로 총 100억 원에 대해서 각각 내면 되는 겁니다. 10억 원에 30%씩.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거겠죠. 물론 이렇게까지 증여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수중자를 최대한 분산해서 증여하면 절세의 효과가 있는 거는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어떻게 줄일까요? 두 번째는 바로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분하라는 겁니다. 자, 이분이 재산이 만약에 50억이에요. 근데 이분이 제로입니다. 재산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렇게 돼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한 분의 명의로 돼 계신 분. 자, 그러면 이분이 돌아가실 때 배우자 공제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이분이 먼저 사망했어요. 재산이 없거나 적은 분이. 그러면 배우자 공제에는 이분이 돌아가실 때는 어차피 세금 낼 게 없죠. 근데 그 다음에 이분이 돌아가실 때에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나중에 배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포인트 뭐가 있었을까요? 2차 상속까지 고려하라라는 겁니다. 자, 1차 상속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가 2차 상속입니다.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싶어서 이분이 돌아가실 때 배우자 공제를 받으면서 이분이 재산을 실제로 받아야겠죠. 받았어요. 근데 이분도 재산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받음으로써 재산이 또 늘어났죠.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실 때에는 배우자 공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에 대한 상속세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자 공제를 활용할 때 무작정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게 아니라 2차 상속까지 고려해서 어떻게 공제받는 게 가장 좋을지 고려하라라는 거예요. 자, 이게 세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사망 전 2년간의 재산 처분은 꼼꼼히 관리하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추정상속재산에 관련된 겁니다. 추정상속재산이 뭐냐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2억 원을 초과하거나 돌아가시기 2년 전에 5억 원을 초과한 금액이 어디로 없어진지 처분된지 모를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수령한 걸로 추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세로 과세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이렇게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적게 내려고 인출해가지고 막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이분이 내연녀라든지 막 이런 사람들한테 재산을 어느 정도 나눠주면서 출처가 불분명해져서 상속으로 이렇게 추정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망 2년 전의 재산은 꼭 꼼꼼하게 관리하라라는 거죠. 근거를 남겨놓으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가족들과의 금전 거래도 계약서를 작성하라. 그리고 이자도 지급하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시죠? 자녀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빌려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증여라고 생각하지. 그러면 빌려줬다라고 하는 근거를 계약서나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그리고 연으로 이자 지급하는 것보다는 월로 이자 지급하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증여로 추정을 안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을 때에는 운이 없어서 받든지 뭔가 잘못이 있어서 받는 거예요. 그쵸? 근데 상속은 전 건에 대해서 전부 다 조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겠죠. 여섯 번째, 상속세는 무조건 신고하라라는 거죠. 재산이 너무 적어서 상속세를 신고를 안 했어요. 근데 우리가 상속세 신고 6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부모님의 상속 재산이 나왔습니다. 몰랐는데. 그러면 가산세 20%까지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신고를 하라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뭐가 있을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를 고려한 상속세를 신고해라 라는 겁니다.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줘야 돼요. 자, 우리가 부모님이 만약에 이런 재산들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내 사업에 조금 더 이걸 재산을 받았을 때 활용을 하고 싶은데, 또는 빚 갚는데 활용을 하고 싶은데, 또는 내가 이사 가야 되니까 현금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 중에 무언가를 매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우리가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장의 공시지가로 신고하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시가는 한 20억 나올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양도세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나중에 이거를 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공시지가로 신고하면 상속세는 줄일 수 있지만 이 공시지가가 내 취득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양도할 때는 8억 원으로 양도할 게 아니잖아요. 시가로 양도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양도 차익이 크죠. 그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와 이거를 감정적 평가 받아서 신고하는 상속세 증가분과 비교를 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간단하게 7가지 어떻게 줄일 건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납부할 건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1차 상속세라면 자녀보다는 상속세를 배우자가 납부하라라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만약에 이분이 피상속인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요렇게 네 분이, 자녀 3분과 배우자 1분이 상속인이 되어서 재산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상속세는 원래 받은 비율만큼 내야 돼요. 그쵸? 근데 우리나라는 연대납세의 의무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따로 안 내고 한 명이 다 몰아서 상속세를 납부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했을 때 효과는 뭐죠? 자, 엄마가 배우자 공제를 활용한다고 엄마가 재산이 조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또 받았어요. 재산이 늘어났죠. 그만큼은 필요 없는데 배우자 공제를 위해서 늘어났죠. 근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아까 2차 상속이라고 했는데 상속세가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금을 납부할 때 아이들 것까지 부모가 엄마가 같이 내버렸어요. 세금을. 그러면 나중에 2차 상속 때 절세 효과가 있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초과해서 상속세를 내면 안 돼요.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받은 금액만큼만 내야 돼요. 그걸 초과해서 납부하게 되면 납부한 금액도 초과한 금액도 증여로 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현금 납부를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현금 납부를 준비해야 돼요. 현금 납부를 할 때 현금이 실제로 우리가 있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현금을 탈탈 털어서, 그리고 부모님이 상속해 주신 재산을 현금을 조금 이렇게 보태가지고 다 납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녀들도 상속인들도 유동성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다 현금으로 2억, 5억을 세금으로 납부해버리면 자녀들 생활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절세의 효과도 전혀 있지 않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담보대출하거나 아니면 금매로 내놓거나 아니면 그 매각이죠, 매각.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물납을 당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겠죠. 자, 다시 여기로 보면 실제로 우리가 재산을 내려주는, 재산을 상속해주는 게 현금이 많지 않는 집들이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부동산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현금 납부를 해야 되니까 땅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뭐 대출을 받거나 뭐 이렇게 매각하거나 해버리면 공시지가로 신고했는데 감정평가가 노출되거나 시가가 노출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자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매각을 만약에 한다면 금매로 인한 평가절하도 고려를 해야 될 거예요. 상황이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최악이에요. 근데 상속을 받은 사람들은 부모가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재산을 일어났는지보다 그냥 재산을 받았잖아요. 갑자기 생겼잖아요. 그래서 평가절하 되더라도 매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최대한 우리가 막아야죠.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투자를 해서 자녀한테 돈을 상속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쵸. 한 5억 원을 투자해서, 요즘에 주식시장도 좋으니까 한 20억을 만들어서 상속을 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 20억 원에 대해서 어떻게 되죠? 거의 최고 세율 구간이죠. 그쵸? 나머지 재산과 합치면. 그러면 50% 세율, 20억 원에 대해서도 10억 원의 세금을 또 내야 돼요. 또는 나머지 재산이 그 20억 원 때문에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갈 수가 있는 일도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매도 타이밍도 사망 타이밍과 상속 타이밍과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자산가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종신보험으로 미리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종신보험으로 준비할 때에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수익자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자금 출처를 준비해야 돼요. 증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주의사항은 종신보험도 회사마다 인수 기준이 달라요.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있죠. 인수되는 회사가 있고 인수 안 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가격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망보험금을 10억을 준비한다. 그러면 나중에 보험료가 한두 푼 차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비교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떻게 줄일 건데, 그리고 어떻게 납부할 건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상속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어려우실 때에는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이 기본적인 두 가지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줄여야 되지? 그리고 어떻게 납부해야 되지? 이게 전부입니다. 상속세는. 감사합니다. 김병선이었습니다.